예, 어문대 풀고 있었어요. 예, 22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예, 포트폴리오는 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 예,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하죠. 예, 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반도체 회사 중에서 뭐 ABC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C 회사 공장에 불이 났다. 뭐 이런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하는 게 맞고요. 이 답안지 보니까 답이 2번, 4번으로 되어 있더군요. 문제가 있나 봐요. 예, 맞고요. 4번도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 접점에서 선택이 되고요. 예,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은 못 피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어서 예,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되는 거고요. 예, 두 자산으로 5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관계수에 따라서 예, 상관계수에 따라서 분산 투자 효과가 다르겠죠. 예, 그렇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냐 0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 다르죠. 22번에 2번 4번 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23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아니고요. 예, 시간가치 고려한 건 순현재가치법하고 저기 내부수익률법이고요. 어, 네, 내부수익률이란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은 순현가가 0이거든요. 순현가가 0이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고요. 기대 수익률은 예,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맞습니다. 예,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2번도 아니고요. 1번도 아니고. 어림셈법 중 순소득 승수법의 경우 승수값이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수가 20이다 하면 20년 동안 이렇게 수익을 다 받아야 상환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짧은 게 좋죠. 순형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그냥 외워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순형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씁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어, 내부 수익률법이니까 예, 내부 수익률 쓰고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 씁니다. 예, 순형가법에서 이제 재투자율로 요구 수익률 쓰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안 하겠죠. 요구 수익 뭐든지 요구 수익률보다는 커야 하겠죠. 예. 그래서 23번에 5번이고요. 24번입니다. 다음 표와 같은 어이쿠야 얘도 어렵더군요. 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 A, B, C가 있습니다. 예, 모두 사업 기간은 1년이고요. 1월 1일부에 현금 지출 발생하고 사업 말기 12월 31일에 현금 유입 발생합니다. 할인율 5% 오른 거. 근데 수익성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순현재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보죠. 그러니까 그 아, 초기 현금 유입부터 볼까요? 초기 현금 유입이 이게 할인율이 5%니까 말기 현금 유입 있죠. 말기 현금 유입을 현재가로 바꿔줘야겠죠. 5%니까 1.05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가, C가 초기 현금 유입이 얼마인지 보죠. 현금 지출 말고 말기 현금 유입을 이게 1년 전인 지금 받으면 얼마인가? 그럼 이제 6,825만 원, 2,940만 원, 4,725만 원을 1.0으로 할인율로 나눠주시면요. 현재 가치가 나오죠. 초기 현금 유입 값이 나오는데 이게 해보니까 6,500만 원이더라고요. 얘는 2,800만 원이었어요. 얘가 4,500만 원. 예, 계산해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 순현재 가치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순현재 가치 보죠. 이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현금 유입 구해놨죠. 초기 현금 유입에서 실제로 나간 거. 그러니까 초기 현금 지출 빼면 되겠죠. 예. 자, 초기 현금 지출 빼보면 그럼 A의 순현재 가치, B, C의 순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초기 현금 유입이 6,500, 2,800, 4,500에서 초기 현금 지출이 3,800, 1,250, 1,800. 요걸 뺐더니 순현재 가치가 계산해 보니까 3,800이더군요. 그리고 3,800이 나오면 안 되죠. 2,700. 2,700. 얘는 1,550. 그리고 얘는 2,700 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나왔는데요. 요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러니까 초기 현금 지출당 얼마를 투자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나중에 받는 게 얼마인가, 초기 현금 유입이 얼마인가 이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A가 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대요. A가 B가 C가요. 얼마가 돼요? 초기 현금 지출이 3,800, 1,250, 1,800이었죠. 요거를 초기 현금 유입이 아니고 그냥 6,500, 2,800, 4,500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71 뭐 이렇게 1.71 얼마 나왔는데 2.24 그리고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문제 풀어보죠. 예,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거는 C죠. C 2.5 제일 크고요. 그리고 순 현재 가치가 제일 큰 거는 똑같죠. 똑같죠. AC가 B가 제일 작고요. 수익성 지수가 제일 작은 거 1.71 A이고요. A 순현재 가치가 B 순현재 가치 2.5배는 아닌 것 같아요. 2배만 해도 3천이 넘어가니까. A와 C의 순현재 가치가 같네요. 네, 오버. 아이고 어려워라.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25번입니다. 부채금융. 그러니까 부채 빚이죠. 저당 설정하거나 사채 발행하거나 인 거죠. 뭐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채는 빚이니까 저당이나 뭐 사채, 채권, 대출, 신탁도 대출입니다. 그리고 뭐 어음 뭐 이런 거고요. 얘네들이 부채금융입니다. 조인트 벤처나 그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이 이제 주식이죠. 지분금융, 주택저당대출, 신탁, 증서금융,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얘네들이 부채금융입니다. 기억, 디귿, 리얼 이면은 3번이고요. 그리고 지분금융은 이제 지분 매각하거나 주식 발행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입지계수 나왔네요. 어우, 예. 저는 이렇게는 안 풀었는데, 누가 짝 먹고 있느냐, 이걸로 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지계수에 따라서, 기반 산업이 몇 개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입지계수가 더 큰 게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3대겠죠. 지금 보면 30, 50, 80이고요. 30, 30, 60이고, 다른 지역이 없어요. 30, 20, 50이고, 전 지역을 다 합쳐봤자 190이고, 그러니까 A 지역하고 B 지역밖에 없어요. 그러면 X산업이 기반 산업인 데가 A든가 B든가, Y가 기반 산업이든가, 이 A든가 B든가, Z산업이 기반 산업인 곳이 A든가 B든가, 겠죠? 반드시 기반 산업 개수는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거죠. 이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그 중에서 누가 기반 산업일까요? 그러니까 어 X산업은 B겠죠.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Z산업은 A겠죠. 여긴 숫자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명 중에 30, 100명 중에 30을 고용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안 되겠죠. 예, 뭐 이렇게 풀었는데 두 개 한 개 이렇게 풀었는데 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거 0.79만 하나 구해보죠. 0.79 나오는지. 그러니까 A 지역에 X산업에, 그러니까 입지 개수가 큰 거 찾으면 되거든요. X산업의 입지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 그 전 지역의 X산업 고용자 비율 당 A 지역의 X산업 고용자 비율입니다. 그러면 전 지역의 190명 중에서 80명을 고용하고 있고요. A 지역은 80명 중에서 30명을 아니지. A 지역의 고용자 비율이잖아요. 전 지역 고용자 쓰고 이거는 90명 중에서 A 지역의 전체 A 지역에 90명 있거든요. 그 중에 3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LQ 입지 개수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약분이 이게 19분의 24를 나누면 0.7 정도 될걸요? 0.79? 네, 그 정도 되네요. 0.79. 예,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입지 개수 큰 거 넣으면 됩니다. 안 할래요? 예. 자, 그리고 27번입니다. 어이구야,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원리금 계산하면 쉽게 하겠는데 아니, 은행에서도 이런 거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계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런 걸 많이 하면 직업이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할라든가 예, 직업이 아닌데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보죠. 그러니까 6억 원 대출했습니다. 음, 3회 대출 금리 얼마냐? 대출 금리. 그리고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얼마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대출 기간 30년이고요. 원금 균등이네요. 원금 균등. 매년 말에 연 단위로, 아유, 월 단위였으면 빡칠 뻔했어요. 1회차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액이니까 계속 4,400을 30년 동안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기간 원금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죠? 6만만 원. 6억을 30년 동안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2천씩
넣어야 됩니다. 매년 말에. 매년 말에 원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4,400이거든요. 그러면 1회차 1회차 원금이 똑같겠죠, 이제. 30으로 나눴으니까 1회차 원금이 2천만 원이고 1회차 이자가 원리금에서 원금 빼야죠. 4,400, 2,200. 와,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 1회차 이자가 2,200입니다. 아니, 2,200? 4,400, 2,400이죠. 1회차 이자가 2,400인데요. 그럼 금리 얼마인가요? 지금 6억이 있을 때 금리가 6억에 대한 2,400만인 거죠. 지금 6억 6만만 원에 2,4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볼까요? 아이고야, 46, 6, 64, 24, 6116, 4%죠? 네. 연 4%입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3회차 원리금을 물어봤어요. 3회차 원리금 4,240이냐 4,320이냐 보죠. 3회차에 남은 원금이 얼마냐면 지금 두 번 냈잖아요. 두 번 냈으면 2천만 원씩 두 번 들어갔으니까 6억에서 5억 6천 5억 6천이 남았어요. 거기에서 원금 상환은 매년 말에 해야 되는 게 3원차에 역시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이제 이자가 줄었겠죠. 이자가 원금 남은 게 5억 6천 남았죠. 그러면 5억 6천에 이자율 구했으니까 4% 0.04 곱해주면 이게 4, 5, 20, 4, 6, 24 2, 2, 4, 0 2240만. 예, 2400에서 좀 줄었네요. 그래서 3회차 원리금 상환액이 4240만. 1번. 아이고야,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익숙해지면 되는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메자닌 금융. 이게 메자닌 금융이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 어려울 때 좀 담보나 또 신용이 없어가지고 대출 받기도 힘들 때 배당 우선주나 아니면 이제 전환사채 CB 아니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이런 거 이렇게 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런 걸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 메자닌 금융입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메자닌 금융입니다. 이걸 CB라고 하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요거를 BW라고 합니다. 예, 메자닌 금융이고요. 예, 주택상환사채는 부채죠. 부채금융. 보통 주는 주라고 써 있죠. 주식입니다. 지분금융. 그러니까 자, 메자닌 금융은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어렵고 뭔가 이제 마지막까지 간 상황인 것 같은 느낌. 예, 기억 니은 리을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저당, 대출, 빚을 모기지라고 합니다. 저당이 좀 있어 보이죠? 아이고야. 자, 모기지 유동화 틀린 건데요. 에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나오면 그냥 틀려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MBS가 있거든요. MBS가 주택저당증권 말이 책하고 인터넷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주택저당증권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MPTS, MBB, 그리고 MPTB, 그리고 CMO. 이게
다 주택저당증권인데요. 이 MPTS는 이제 지분형 증권인 거죠. S가 붙었으니까 시큐리티스 지분형 MBS이고, 그리고 MBB는 본드 붙으면 이제 채권입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형 MBS 이고, 얘네들은 이제 혼합형인데 MPTB랑 CMO는 혼합형인데 혼합형이지만 채권이죠. MPTS만 시큐리티 붙은 것만 지분이고 채권입니다. 채권이고요. 그러니까 MPTS가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 그러니까 저당을 뚫고 나와서 지분이 된, 예, 얘를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아니면 이제 이체 증권, 아니면 지분 이전 증권, 이체 증권이라고 할까요? 이라고 하고요. MBB가 모기지 백드 본드, 이거를 주택 저당, 그러니까 모기지가 백에 있어요. 그 집이. 그리고 본드, 그 채권을 합쳐놨어요. 묶어놨어요. 주택 저당 채권. 그리고 MPTB가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그러니까 저당을 지불을 통과해서 묶어놓은 거죠. 이게 저당 직불 채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위험도를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책임 많이 지면 수익은 많이, 책임 적게 지면 수익은 적게,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씩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자냐 발행자냐 누가 부담하느냐. CMO가 콜로터라이즈드 모기지 오블리게이션, 오브리게이션. 요거는 이제 다계층 채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1번 MPTS 모기지 패스스루 시큐리티스 유일한 증권입니다. 지분형 증권이고요. 1번은 맞고, MPTB 모기지 페이스루 본드 묶어놓은 거죠. 저당 직불 채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고, 채무 불이행 위험을 증권 발행자가 부담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발행자가, 조기 상환은 투자자가 부담을 하는 게 MPTB에서 틀린 건 2번이고요. MBB 같은 경우에는 초과담보가 필요합니다. 묶어놓은 거라서 본들은 다 초과담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CMO 같은 경우에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층으로 구성된 다계층 채권이고요. 우리나라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관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틀린 건 2번인데 이게 지금 저장하려다가, 그러니까 좀 정리해 놓으려다가 힘들어가지고 제꼈어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하는가, 세무불이행 위험 누가 부담하는가, 나중에 하려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조사를 해놨는데도 정리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고. 자, 대출 상환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뭐 원리금, 원금 균등 있겠죠. 일시 상환도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이 균등하거든요. 매기 상환, 원금 똑같습니다. 원금 똑같고요. 그리고 이자가 원금 똑같죠. 원금 똑같고 이자도 똑같죠. 네. 그리고 원금 균등은 원금이 똑같고 이자가 줄죠. 원리금이 동일한 게 아니라 원금 똑같고 이자가 줄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금을 조금씩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늘리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원금 균등이 더 짧죠. 3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원리금 균등이고, 일시 상환이 가장 오래 걸리겠죠. 13번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거, 뭐 BTO, BOT 이런 거 나왔네요.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빌드하고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 오퍼레이팅이죠. 운영 쪽으로 갑시다. 소유는 좀 그렇다. 네, 소유 및 운영한 다음에 사업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트랜스퍼해요. BOT죠. BOT.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하고 빌딩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리스했습니다. 임대 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예, 트랜스퍼합니다. BLT.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해서 건설하고요.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하고 운영권도 갖습니다. 예, 오운하고 오퍼레이팅 합니다. BOO. 그러니까 기억이 BOT. BOT가 어디야? B. 예, 기억이 BOT. 니은이 BLT. D. 디귿이 E. BO. 예, 4번이네요. 아이고, 정신사납게 돼 있어요. 29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틀린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우위에서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면 그렇죠. 마케팅은 중요해지고요. STP 전략이란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합니다. 타겟팅하고 효과적으로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셔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포지셔닝. 그게 STP 전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맞는 거고요. 이 사피가 뭐였더라? 프라이스, 프로덕트, 프로모션? 아, 다른 건 모르겠네요. 예. 자, 부동산 개발 틀린 건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 시에 행정 변화에 따른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행정이 변화됐는데. 예, 맞아요. 예, 공영개발, 공공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토지 개발 방식을 공영개발 혹은 공공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 방식은요,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해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게 환자 방식이고요.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근거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수반이 되죠. 그렇죠. 뭐 모든 개발이든. 흡수율 분석은 재무적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했던 주요 변수들의 투입 값을 낙관적 그리고 비관적 상황으로 적용해서 수익성을 예측하는 건데 이거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흡수율 분석은 그러니까 특정한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흡수되는가, 이 시장에서 이 부동산이 얼마나 소비되는가 그 비율을 조사해 가지고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34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오는 건데요. 바이럴 마케팅. 이거 나 신문에서 좀 봤어요. 바이럴 마케팅 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 입소문 내게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1번이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분양 성공을 위해서 아파트 브랜드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고객의 인식에 각인시키도록 하는 노력은 STP 중에서 우린 고급적이야. 그러니까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고요.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그럼 이건 프로모션이죠. 유통 경로가 아니라 프로모션. 판매 촉진, 프로모션. 자, 아파트의 차별화를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골프 연습장 설치하는 게 사피 중에서 아파트 자체가 좋다. 프라이스가 아니죠. 프로덕트, 제품이죠. 프로덕트.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AIDA, 아이다의 원리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욕망입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는 거고. 관심 갖게 하고 욕망하라, desire. 그 다음에 액션, 이 AIDA 원리입니다. desire, 욕망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다음은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 그리고 개별 분석 관련된 내용인데요. 알맞은 용어 찾아보죠. 지역 분석은 해당 지역의 지역 분석이니까
표준적 이용입니다. 지역 분석이니까 그 지역은 보통 어떻게 쓰는가 표준적 이용이고요.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그리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이니까요. 최유효 이용을 확인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요. 그 지역 분석의 분석 대상 지역 중 요거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요. 이거는 유사 지역, 인근 지역 중에서 속했으니까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2번입니다. 36번 갑니다.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감가수정 틀린 겁니다. 감가수정 틀린 거. 정률법에서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죠. 예, 정률이니까 감가율이 일정해야 합니다. 넘어가죠. 다른 건 다 맞겠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입니다. 기준가치란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가치가 맞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용 요인, 개별 요인 등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고,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이거 다시 조달하면 원가 얼마인지 그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해 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원가법 맞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 가지고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 가액 선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이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 수익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것인가.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거 또 계산 문제네요.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이 수익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환원율 혹은 환원율 당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환원율이 얼마냐면 10%네요. 그러니까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가능소득이 지금 7천만 원이죠. 근데 공실상당액 및 대손총소득이 이제 5%니까 95%, 0.95를 곱하면 얼마지? 이거 계산을 안 해놨어요. 0.95를 곱하면 7천만 원에 6,650 이고요. 그리고 영업 경비가 이게 지금 유효총소득이거든요. 유효총소득의 40%가 영업 경비래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60%겠죠. 그러니까 6,650에 60%면 이게 3,990이거든요. 그러면 3,990을 나누면 그럼 3.99억이겠죠. 3억 9,900. 예, 4번. 예, 수익가액이었고요. 환원율 10%라서 고맙네요. 자, 3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된 내용 틀린 거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를 합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혹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고,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아파트 같은 거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보죠. 또 계산이네요. 32회 때는 시간이 부족했겠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산정한 1제곱미터당 얼마인가? 1제곱미터당 얼마인가? 인데요. 대상 토지가 A시, B고 C동 320번지, 이게 대상 토지입니다.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비교 표준지가 A시, B고 C동 300번지 상업지역, 같은 상업지역이겠죠. 공시지가가 1000만원, 1제곱미터, 비싸네요. 1제곱미터당 1000만원. 지가 변동률이 상업지역 5% 상승입니다. 지가 변동률. 지역 요인은 동일하고요.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요 표준지에 비해서 대상 토지가 10% 우세네요. 더 좋은 땅이군요. 주변에 환경 조건 20% 열세입니다. 가로 조건이 10% 우선. 길은 좋은데 주변에 상가가 별로 없나요? 아니면 환경 조건 뭘까? 버스 정거장이 멀리 있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멀리 있나? 어쨌든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더 좋은가 봐요. 자, 보죠. 지금 1000만원이죠. 1000만원에다 이제 다 넣으면 되죠. 1% 아니 5% 상승했대요. 그럼 1.05 5%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가로 조건이 10% 우선이니까 1.1 곱해주고요. 그리고 환경 조건이 20% 열세니까 0.8 곱해주고요. 그리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1.5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1000만원에다가 1.05 1.1 0.8 1.5 그러니까 1386만원 나오네요. 1386만원 3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화이팅!